자, 안녕하십니까. 근제 배상 책임보험을 강의하는 손사 에듀의 오수찬 교수입니다. 손사 에듀의 강의의 특징하고 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제1편은 근제보험으로 되어 있고 제2편과 3편이 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상 책임의 공통 부분을 총론에다 묶어놓고 그러면은 배상 책임 강론에서는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2중으로 3중으로 반복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교재를 쭉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상 책임의 공통 부분을 묶어서 설명했는데요. 자,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죠. 자, 먼저 각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배상 책임 보험자가 보상하잖아요.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을 각 보험별로 나눠서 설명하면 자꾸 반복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모든 배상 책임 보험에서 어떤 경우에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가. 만약 이걸 공부하게 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배상 책임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상 책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약관의 공통사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할 때는 판결 금액으로 담보를 하죠. 그런데 모든 배상 책임 보험, 좀 특수한 특수 배상 책임, 특수 건물 배상 책임을 제외한 모든 배상 책임 보험은 뭘로 하냐는 거죠. 예상 판결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보험금 산정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다르겠어요? 한도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 부분을 싹 빼버리고 나면 결국은 강론에서는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 부분. 공통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공통 부분이 이거 특히 공통 부분 중에서 이거다 이거죠. 그러면 사고가 가스 사고면 이렇게 쓰는 거고 생산물 사고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일배책이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일배책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단어만 쓰고 내용은 실제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을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건물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모든 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액 산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실제로 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약관이 몇 개나 될까? 저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공장 배상책임보험, 무슨 배상책임보험, 이런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약관을 가지고 다 하나씩 공부한다. 수험생들 1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을 위험별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근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시설물 배상책임, 영업 배상책임 중에 하나죠. 6개로 분류해서요. 이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이 나왔다 그러면 시설물이 체육시설일 뿐이지 시설물 배상 책임 약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약관을 따로 공부 안 해도 시설물 배상 책임 내용을 시설물이라는 단어를 체육시설로만 바꿔서 계속 써 나가면 수험생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주 배상 책임보험이다. 아, 이거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선주 시설물을 선박이라는 것만 바꿔서 시설물 배상 책임 내용을 선박이라는 단어만 바꿔서 계속 쓰면 여러분들이 정답이다.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가스 소유자의 배상 책임보험이다. 똑같다는 거죠. 시설물을 가스라는 단어만 바꾸고 계속 쓰면은 똑같다. 따라서 6개로 분류해놓고 시설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각 책은 수십 가지 약관을 나열해 놨는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도 헷갈려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다가 넣고 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대부분의 강제보험이에요. 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일부가 강제보험인데 강제보험의 대부분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배책 강제보험 아니죠? 금배책 강제보험이 아니죠? 강제보험 아니죠? 강제보험 아니죠? 생산물 배상 책임은 강제보험입니다. 그리고 강제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중에서 일부가 강제보험인데 강제보험은 모두 생산물 빼놓고는 다 강제보험은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의 교재는 일반 교재들은 교재 안에 사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쭉 이론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사례 문제반에서 사례를 처음 접하게 되죠. 그러면요, 사례 문제반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이 이론에 대한 사례 문제를 바로 옆에 해가지고 이 사례 문제나 계산 문제를 풀면서 사례 문제도 준비하고 이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론이 다 이해가 되면 암기는 훨씬 쉽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강의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나씩 하면 우리가 강의 시간이 1시간 20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빔 프로젝트로 사용하면 40분 단위로 강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절만 투자하여도 빨리 완독을 하고 완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계산 문제나 모의고사반에서도 우리가 PPT를 사용해서 다른 학원에서는 사례 문제의 답을 제공을 안 하고 칠판에 써주면 그걸 기록했다고 하는데 기록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PPT를 사용해서 이미 계산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바로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학습하기에도 편하고 두 번째, 내가 저기서 답안을 정리해주는 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